안녕하세요. AI로 만드는 이모티콘 전자책의 저자 토쿠입니다. 우선 본 강의는 AI로 만드는 이모티콘 전자책 구매자분들을 위한 동영상 강의로서 본 강의의 내용은 전자책 3권 중 2권에 해당되는 실습편의 클립 스튜디오 움직이는 이모티콘 부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당 강의는 이전 강의 전자책 2권 실습편의 제3장 클립 스튜디오 멈춰있는 이모티콘 만들기에 이은 강의로서 멈춰있는 이모티콘 편을 못 보신 분들은 멈춰있는 이모티콘 만들기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전 강의에서 만들었던 멈춰있는 이모티콘입니다. 배를 잡고 웃고 있는 이모티콘을 지난 시간에 만들어 봤는데요. 이 이모티콘을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추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모티콘의 레이어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 제일 위에 텍스트 레이어, 그 다음에 헤드 부분은 폴더로 구성되어 있죠. 얼굴 표정과 머리, 헤드 부분이 따로 분리된 레이어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바디 부분도 이렇게 라인과 채색 레이어로 따로 분리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 시간에 대칭자를 활용해서 좀 더 간단하고 편리하게 이모티콘을 제작해 본 바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레이어들은 자, 위에 있는 레이어들 때문에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이 레이어 눈을 꺼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전자책 구매할 때 함께 제공해 드렸던 표정 가이드와 이모티콘 포즈 가이드를 활용해서 그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포즈 가이드와 표정 가이드 레이어들은 이제 자기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선택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 작업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하얀색 흰색 레이어를 켜도 되겠죠. 이제 어느 부분이 칠해졌고 칠해지지 않은지 확실하게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디, 헤드, 그 다음에 웃고 있는 텍스트 크크크크크크 돼 있는 텍스트 이렇게 세 개로 분류된 레이어와 폴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이모티콘을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전에 저희가 포토샵을 가지고 멈춰있는 이모티콘을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만들었을 때는 캐릭터의 각 부위를 변형을 하거나 새로 그리면서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그럴싸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움직이는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기준으로 24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제안하실 때는 움직이는 이모티콘의 비율이 3개만 있어도 되지만은 결과적으로 런칭을 위해서는 24개가 다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애니메이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해볼 것처럼 애니메이팅을 최소한으로 하여서 아주 효율적으로 빠르게 작업하는 팁들을 보유하고 있는 게 움직이는 이모티콘 제작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만드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만든 이모티콘은 배를 잡고 웃고 있는 이모티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자, 여기 헤드와 바디를 하나의 폴더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폴더를 함께 선택하신 다음에 커맨드 G를 누르셔가지고 하나의 폴더로 통합해 주시고 이 폴더 이름은 애니메이션의 프레임 01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1 폴더를 껐다 켰다 하면 폴더 바깥에 있는 텍스트 레이어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은 01 레이어는 껐다 켰다 하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보였다 보여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레이어의 01 첫 번째 장면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폴더를 복제해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폴더 복제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갖고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레이어 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폴더 복제라는 메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레이어 복제해 줄 때하고 동일하게 레이어 복제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복사가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을 02번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폴더 1번과 폴더 2번은 현재 정확하게 동일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자, 1번 레이어를 꺼주고요. 자, 2번 레이어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헤드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동 툴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거를 움직이셔도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약간씩 비껴나게 되겠죠. 그럴 때는 Shift를 누르고 움직이시게 되면은 위아래로 고정이 된 채로 움직이실 수 있지만은 다른 방법으로는 조금만 우리가 움직일 거다라고 하시면은 키보드의 방향키 좌우 위 아래를 선택하셔서 헤드를 선택하시고 자, 키보드의 방향키 아래
쪽으로 해서 조금 내려주도록 할게요.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키보드의 방향키 누르시면은 10칸씩 키보드 10칸이 움직인 거하고 동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내려줄게요. 그래서 01은 이렇게 되어 있고 02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01과 2를 왔다 갔다 하는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니까 머리가 너무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웃을 때 보면은 머리를 정말 위아래로 큰 동작 범위로 흔들지는 않거든요. 요거는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한번 지금 배를 잡고서 크크크크크 이렇게 웃는다고 한번 모션을 한번 똑같이 따라해 보세요. 크크크크크 그러시면은 생각보다 머리가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2번의 머리의 이동이 너무 많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레이어 1번을 기준으로 2번을 조금만 움직이고 이 상태에서 이 폴더 전체를 선택하고 이동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들 실수하시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폴더를 항상 작업하기 전에 확인해라. 그래서 우리는 얼굴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자 얼굴 헤드 부분을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02번을 껐다 켰다 해보면 이렇게 조금 가동 범위가 줄어든 걸 볼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가동 범위가 줄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윗부분이 겹쳐가지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잘 보이지가 않게 되죠. 이럴 때는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01번 프레임 폴더를 멈춰있는 이모티콘 만들었을 때하고 동일하게 조금 흐리게 투명도를 낮춰주신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시면은 여기 위에 어느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지 보실 수 있죠. 자 여기서 저는 헤드 부분을 선택하셔가지고 이동 툴로 선택하시고 조금만 더 위로 올려볼게요. 이 정도 조금 더 차이가 줄어들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요 1번 레이어의 투명도를 다시 100으로 올리신 다음에 껐다 켰다 해보면 자 이 정도 저는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시려고 할 때 한 프레임 한 프레임들을 이렇게 그때그때 비교를 해보시고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동작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모티콘을 제작하셔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동작이 너무 작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자책 저희 이론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작은 크기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에서도 거의 손톱만한 크기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 요 정도로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움직임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느낌을 보시고 저는 많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 움직임을 좀 빠르게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움직임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움직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머리만 움직이니까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몸도 같이 움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를 잡고서 내가 직접 행동하면서 한번 웃어봅시다. 크크크크크크크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몸도 같이 위아래로 살짝씩 떨리는 거를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만 움직이게 되면 너무 밋밋하니까 물론 이렇게 해도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디테일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 바디 부분의 폴더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커맨드 T 단축키는 커맨드 T 트랜지션이에요. 자 여기서는 편집에서 변형 확대 축소 회전 여기 커맨드 T 단축키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확대 축소 회전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바디 영역에만 네모난 사각형 프레임이 생성이 된 걸 표시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각 꼭지점에 포인트 네모난 포인트들이 있죠. 요 양쪽에 포인트를 잡고 움직이게 되면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동일하게 위아래로 세로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클릭하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꼭지점은 동시에 가로 세로가 동일한 비율로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여기서 커맨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양 방향에서 이렇게 하얀색 포인트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요 경우는 요 꼭지점만 잡고 약간의 이렇게 왜곡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 모서리에 놓으면은 요 화살표가 약간 반원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는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웃을 때 몸 부분이 바디 부분이 위아래로 살짝씩 흔들려야 되기 때문에 요 세로 부분을 이렇게 줄여주면 되겠죠. 대신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이 다리 부분은 고정돼 있고 우리가 몸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위에 꼭지점을 잡고 이렇게 줄이고 늘려주셔야지 밑에를 잡고 이렇게 줄이게 된다면은 점프하는 모습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점프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기준점은 어디에 잡는지 확실하게 보시고
자, 바디 부분을 다시 선택하시고 커뮤니티를 누르신 다음에 살짝만, 과하지 않게 아주 살짝만, 몸 부분도 아주 살짝만 밑으로 내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몸 부분도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번갈아서 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급 스킬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바디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 아까 여기 커뮤니티 편집에서 변형이 있었잖아요. 변형에서 여러 가지 변형을 할 수 있는데 뭐 왜곡, 자유 왜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메시 변형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 변형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내가 선택한 바디 폴더의 영역에 메시 형태로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는 꼭지점을 잡아서 이렇게 조금씩 변형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각 꼭지점을 잡아서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럼 이제 고급 변형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에 보시면은 가로 세로 격자 수도 따로 할 수가 있어요. 가로 격자 수를 늘릴 수도 이렇게 늘릴 수도 그 다음에 이렇게 줄일 수도 자 이렇게 줄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줄일 수도 있겠죠. 해서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프레임들을 만들면은 엉덩이를 흔드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쉽게 제작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새로 그리는 것보다 조금씩 이동하거나 왜곡 또는 변형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공수를 줄이는 쪽으로 최대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고민하시고 자료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모티콘 만드는 시간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움직이는 이모티콘 하나 만드는데 5분이 걸려요. 근데 그거를 24개를 만든다라고 쳤으면은 100분이 넘게 걸리죠. 근데 만약에 1분만 줄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작업 시간 중에 24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움직이는 이모티콘 하나를 만드는데 1시간 걸린다. 그러면 2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24개 만들 때. 근데 여기에서 10분만 줄인다. 그럼 240분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럼 4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차이가 나중에 전체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간단하고 최대한 시간을 아껴서 나의 공수를 들이지 않고 만드는 거를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자 이렇게 바디 부분과 얼굴 부분이 같이 움직이는 웃는 모습을 그렸는데 자 여기서 좀 더 디테일을 주기 위해서 저는 팔을 약간 모아줄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이렇게 동작을 할 때 약간 밑으로 내려갔을 때 팔이 좀 배꼽 쪽으로 모이게 되는 그런 동작이 취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디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집에서 변형, 메시 변형 하신 다음에 보통 이렇게 33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33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쪽을 왼쪽과 오른쪽을 가운데로 모을 수 없겠죠. 같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꼭지점이 하나밖에 없어서 가운데. 그래서 이럴 때는 가로를 4개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로가 이렇게 많다 그러면은 오히려 너무 많으면은 이걸 움직이는데 방해가 돼요. 계속 전체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니까 찌그려줘야 되니까 이럴 때도 역시 내가 원하는 포인트만 남을 수 있게 세로 격자를 이때는 줄여주시는 게 좋겠죠. 아예 요렇게 줄여주시고 자, 요 부분을 움직여서 왼쪽부터 살짝 안으로 과하지 않게 오른쪽도 살짝 안으로 자 이렇게 해주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적용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1번과 2번의 차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얼굴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몸도 위아래로 조금씩 흔들리면서 양팔이 이렇게 배 부분을 움켜잡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 2개의 프레임 뿐이지만은 이렇게 변형과 왜곡 그리고 위치를 조금씩 이동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이라면은 1번 이모티콘을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2번 이모티콘을 다시 새로 그려주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새로 그리지 않고 최대한 이동과 왜곡을 통해서 변형을 통해서 새로 그린 것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벌써 움직이는 이모티콘이 완성이 되었죠. 자 이렇게 1, 2번 움직이는 이모티콘이 완성이 되었고요. 크크크도 같이 움직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일하게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레이어 복제 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밑에 깔린 텍스트 레이어를 이렇게 투명도를 줄여주시고 요
위에 거가 2번이랑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조금 내려오면 되겠죠. 이렇게 살짝만 내려줄게요. 내려주고 다시 1번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투명도를 100으로 하시면은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됐으면은 우리가 어차피 자 1번 레이어와 1번 텍스트 2번 레이어와 2번 텍스트 이렇게 켜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씩 켜줄 필요가 번거롭기 때문에 자 1번 레이어 안에 똑같이 보여지게 될 1번 텍스트 2번 레이어 안에 똑같이 보여지게 될 2번 텍스트를 넣어주시면은 좀 더 손쉽게 요 폴더만 키고 끄는 것만으로도 동일하게 효과를 동시에 볼 수가 있겠죠. 효과를 이렇게 동시에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1번 레이어 2번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끝내도 자연스러운 움직이는 이모티콘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 1번 레이어를 다시 복사해 줄게요. 복제 하면 1 다시 복사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03번 레이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자 현재 1번 레이어 동일한 03번 레이어가 된 거예요. 그러면 1, 2, 3 숫자가 돼야 되니까 3번 폴더를 2번 폴더 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제가 끝난 1번 레이어는 꺼주시고요. 자 3번 레이어에 다시 한번 이제 다른 형태로 포즈를 조금 더 웅크린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헤드 폴더를 선택하시고 움직이는 레이어 이동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자 1, 2번과 이렇게 1, 2번과 구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웃다가 이렇게 갑자기 또 내려가는 거죠. 더 웅크리고 배를 잡고 웅크리는 동작을 두 번째 동작을 해주기 위해서 확실하게 머리 부분을 내려줬습니다.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고 바디 부분도 동일하게 내려줘야 되겠죠. 아까하고 동일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T 어디 있었죠? 편집에서 변형, 확대, 축소, 회전 컨트롤 T, 커맨드 T를 맥에서는 커맨드 T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확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 비율이 맞겠죠. 자, 이 상태면은 이렇게 웃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겠죠. 자,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내려가서도 또 움직이는 걸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되겠죠. 반복될 프레임 하나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제해 주신 다음에 04번 이렇게 복제를 해 주신 다음에 아까하고 동일하게 자 3번을 이렇게 좀 투명하게 가이드로 쓸 수 있게 바꾸신 다음에 아까 했던 과정을 그대로 동일하게 다시 해볼게요. 자 아까 했던 대로 헤드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움직이는 이동 툴을 사용해서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내려주시고 바디 부분도 자 내려주시고 바디 부분도 커맨드 T를 이용해서 아주 살짝만 밑으로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레이어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워주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죠? 타이도 양손도 배꼽 쪽으로 모아줬죠. 그래서 바디 부분에서 편집 변형, 메시 변형을 하신 다음에 자, 요 지금 세로선은 4개가 딱 맞는데 가로선은 이제 불필요하게 2개가 돼 있으면은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격자 수를 3개로 세로 격자 수를 3개로 가로는 4개가 확실히 맞고요. 세로 격자 수를 좀 줄여줬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까처럼 살짝씩만 이렇게 움직이면은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3번을 다시 올려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하나 놓친 게 있죠. 4번처럼 아까 요 텍스트를 움직여줬기 때문에 똑같이 4번에서도 약간 밑으로 이렇게 움직여주시면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으니까 BG 레이어를 흰색으로 해서 좀 더 잘 보이게 해주시고요.
자, 보통은 이제 클립 스튜디오에서 애니메이션을 저는 잘 만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복잡하고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 헷갈릴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클립 스튜디오에서 애니메이션을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보통 이 상태로 PSD, 포토샵 원본 파일로 따로 저장을 한 다음에 내보낸 다음에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애니메이팅을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제 포토샵을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 하나만을 이용해서 클립 스튜디오 하나에서 애니메이팅까지 모든 걸 다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애니메이팅을 어떻게 하시면 되나? 자, 일단은 보시면은 밑에 저는 타임라인이라는 창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요게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보통 기본적으로 요 타임라인이 선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만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창에서 타임라인 창을 여기 타임라인 창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타임라인이 보이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 창의 윗부분을 좀 늘려서 전체적으로 잘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타임라인 편집과 신규 타임라인이 있어요. 애니메이팅을 작업을 하려면은 일단 무조건 신규 타임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타임라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타임라인 이름이 나오는데 뭐 저는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타임라인 1 돼 있고 보통 프레임 레이트가 한 30에서 60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10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재생 시간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대로 맞춰주시면 좋은데 보통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2초를 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 5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놔두시고 OK를 누르시면은 자 요렇게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비지 레이어, 녹색 레이어 동일하죠. 지금 선택하면 같이 선택된 거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하얀색 레이어, 그 다음에 폴더 1, 2, 3, 4 여기도 폴더 1, 2, 3, 4 요렇게 돼 있죠. 근데 요렇게만 하면은 이거를 껐다 켰다 하고 여기서 뭐 컷을 새로운 컷을 넣는다든가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여기 새로운 컷을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전혀 애니메이팅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클립 스튜디오에는 일단은 타임라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편집할 수 있는 타임라인 프레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게 여기 보시면은 신규 애니메이션 폴더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이걸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애니메이팅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타임라인을 만들고 애니메이션 폴더를 만든다. 그래서 이걸 하나 만들어 주시면은 이렇게 폴더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폴더는 오른쪽에 이렇게 레이어에도 함께 폴더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 폴더 이름은 N이라고 할게요. N으로 바꿔주시면은 여기 타임라인에서도 N이 0으로 바뀌었죠. 자, 여기서 요거를 제일 위로 올려볼게요. 밑에 있으면은 좀 이거 취향 차이입니다. 그냥 저는 위에 있는 게 보기가 편해서 위로 올린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작업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업에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애니메이션 폴더 안에 내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싶은 레이어나 폴더들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1, 2, 3, 4 이거 다 있죠. 이거 다 시프트로 전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자, 이 폴더 안으로 빨간색 네모칸이 표시되는 거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 안으로 끌어다 넣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 이 폴더 안에 지금 4개의 1번, 2번, 3번, 4번 아까 만든 우리의 4개의 폴더가 애니메이션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비활성화 됩니다. 눈이 비활성화돼서 아무리 이거를 표시를 하려고 해도 표시가 전혀 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을 보시면은 아까 뭐 이렇게 폴더들이 있는 게 사라지고 요 지금 애니 폴더 안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들어간 게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애니메이팅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세팅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세팅도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클립 스튜디오에서는 웬만하면은 애니메이팅을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프레임을 각자 프레임을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 프레임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제일 첫 번째 들어갈 보여질 이미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프레임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선택하게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누르시면 이렇게 셀을 지정할 수 있어요. 셀은 여기 이 폴더 안에 애니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레이어나 폴더 명만 보여지게 됩니다. 저희는 1, 2, 3, 4번 폴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1, 2, 3, 4 4개의 폴더가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프레임에 들어갈 거 우리 당연히 첫 번째겠죠. 그래서 첫 번째를 누르면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들어가 있는데 1번이 다 보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2번에는 2번 폴더가 보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2번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동일하게 여기서 2번을 선택하면은 1번, 2번, 1번, 2번. 자, 다시 3번에 1번,
4번에 2번 이렇게 되면 1212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 1212.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1번, 그 다음에 여기에 2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가를 반복을 해주시면은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됩니다. 자, 121212 이렇게 됐죠. 121212 여기까지 우리가 8프레임까지 12121212 왔죠. 그럼 9프레임부터 12프레임까지는 3사3사로 해줄게요. 자, 9프레임 선택하셔가지고 3, 10프레임 선택해서 4, 자, 이렇게 반복될 수 있도록 3, 그리고 또 4, 이렇게 하면은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웃다가 밑으로 가서 웃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애니메이션에서 타임라인에 설정 변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12프레임에 끝났잖아요. 그럼 종료 프레임을 12프레임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2프레임에서 딱 이렇게 끝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12프레임에서 계속 끝나고 왕복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프레임 레이트 변경, 좀 더 속도를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까 10으로 했던 프레임 레이트를 변경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20으로 높여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프레임 레이트를 10으로 했을 때는 1초에 10컷이 재생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프레임 레이트를 20으로 올렸을 때는 1초에 20개의 프레임을 재생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초 동안 더 많은 프레임이 재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움직이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아까 10으로 했을 때보다는 이렇게 단순한 움직임 이미지만 좀 더 다이나믹해 보이죠. 이렇게 움직임이 크지 않고 조금 단순할 경우에는 이렇게 속도를 올려주시는 게 좀 더 움직이는 이모티콘이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립 스튜디오로 움직이는 이모티콘 제작을 한번 해보았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GIF를 내보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만약에 투명으로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이 투명을 다 꺼주고 이렇게 다 꺼준 상태에서 내보내 주시면 되죠. 아니면 이제 카카오 이모티콘 움직이는 이모티콘 제한할 때 배경은 흰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흰색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파일에서 애니메이션 내보내기 있죠. 여기서 애니메이션 GIF 이렇게 선택해 주신 다음에 저장할 이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저는 01로 하겠습니다. 01로 하고 애니메이션 GIF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요. 저장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저희 이제 폭이 560에 560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카카오 이모티콘 사이즈에 맞는 360에 360으로 맞춰주시고 출력 범위는 1에서 12프레임까지 11프레임까지 되어 있어요. 11프레임까지.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도 현재 1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프레임 레이트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20으로. 그리고 루프는 반복되는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 횟수로 지정을 해주시면은 1로 하게 되면은 한 번만 재생이 되고 끊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3으로 하면은 3번만 반복이 되고 정지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는 무한으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은 GIF로 출력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GIF로 잘 출력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립 스튜디오로 애니메이팅을 잘 진행하지 않고 포토샵 원본 파일로 내보내기를 해가지고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작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자, 원본은 살리시면서 포토샵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아닌 복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파일은 남아있고 복제해서 다른 형식의 확장자의 파일을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어떤 방식을 고르면 되냐. 자, 여기서 포토샵 PSB는 포토샵의 아주 대용량 파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는 그냥 PSD 포토샵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자, 여기에 클립 01 해서 포토샵 파일로 나와 있죠. 여기서 다시 클립 스튜디오 포맷으로 하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꼭 포토샵 파일로 PSD로 지정을 해주시고 저장을 하시면은 옵션이 나오는데 여기서 RGB로 하신 다음에 OK를 누르시면은 포토샵 파일로 저장이 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저장이 잘 되었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클립 스튜디오 .클립 요게 이제 클립 스튜디오 원본 파일이고 바로 옆에 제가 이제 복제 저장을 한 클립 스튜디오 01
01이죠. 01 PSD 확장자가 다르죠. 포토샵 파일로 저장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일로 저장된 걸 한번 가져와 볼게요. 포토샵 파일을 이렇게 열어줬습니다. 포토샵 파일 이렇게 열어주시고, 자, 우리가 내보냈던 PSD 파일, 요 PSD 파일을 드래그 드롭해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가져오셔도 되고, 파일에서 열기로 가져오셔도 되겠죠. 저는 직관적으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오시게 되면은 요 애니, 우리가 만들었던 애니 폴더 안에 1, 2, 3, 4 다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클립 디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애니 폴더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를 레이어 그룹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커맨드 시프트 G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폴더가 해체가 됩니다. 아니시면은 직관적인 방법으로는, 자, 여기서 그냥 이러고 1부터 4번 폴더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밖으로 빼주셔도 돼요. 이렇게 밖으로. 그러면은 애니 폴더는 빈 폴더가 되니까 요거를, 자, 여기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여기서도 동일해요. 여기서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타임라인에서 원래는 이 타임라인이 이렇게 꺼져 있을 거예요. 여기서 창을 누르신 다음에 타임라인 창이 보이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비디오 타임라인 만들기 말고 프레임 애니메이션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요렇게 프레임 애니메이션 만들기가 클릭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비디오 타임라인 만들기로 만들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만들면 요렇게 나오는데 좀 다르죠. 모양이 좀 다른데, 여기서 요 밑에 보시면은 네모난 점 3개가 있어요. 요거는 프레임 애니메이션으로 변환합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동일하게 프레임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첫 번째 프레임, 자, 1번 프레임 보이시죠? 요 프레임을 눈을 다 끄고 1번만 보이게 지정을 해주시고, 자, 0.1초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프레임 만들기, 이걸 누르신 다음에 0.2번 프레임 하게 되면은 1212 재생을 해보면 121212. 아까 클립 스튜디오보다 훨씬 직관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포토샵으로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간편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21212 그리고 이 1212가 몇 번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프레임 만들어주고 1, 프레임 만들어주고 2 이렇게 할 필요 없이 1, 2번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라면 1번과 2번을 동시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시프트를 누른 채로 요 진한 게 좀 연해지면 선택이 된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요 새 프레임 만들기 하면은 1, 2번이 그대로 동시에 붙여집니다. 1, 2, 1, 2, 1, 2, 1, 2 8번 프레임까지 만들었죠. 예를 들어서 요거 1번부터 8번을 다 선택하고 새 프레임을 만들면 이렇게 똑같이 16번까지 두 배로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 2, 1, 2, 1, 2 8프레임이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8프레임 9번부터 12프레임까지는 우리는 3, 4번을 아까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9번에다가 이렇게 레이어 3번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주고 10번 프레임에는 4번 이렇게 하면은 이제 3, 4, 3, 4, 3, 4가 될 건데, 이것도 동일하게 9하고 10번 프레임을 동시에 선택해 주신 다음에 새 프레임 만들기로 1번, 2번, 3번 복제하시면 16까지. 자, 이 상태에서 16까지 만든 다음에 재생을 해보시면 이렇게 1번부터 8프레임까지는 약간 서서 웃는 모습, 9번부터 16프레임까지는 약간 웅크리고 웃는 모습, 8프레임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움직임이 재생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움직임이 조금 더 빠르면은 좀 더 이 움직임의 맛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의 빠르기를 좀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만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밑에를 누르면은 이 프레임이 보여지는 지연 시간을 하나하나 조절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한꺼번에 모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번부터 16번까지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0.1초보다 더 줄여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0.1, 0.5, 1초, 2초, 5초, 10초만 있고 0.1초 밑으로는 없죠. 이럴 때는 밑에 보시면 기타를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원하는 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 우리는 0.1보다 더 줄여야 되니까 0.05로 해볼까요? 0.5 하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1번부터 16번까지 한꺼번에 바뀐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자, 좀 빠르죠? 아까보다 훨씬 움직임의 맛이 사는 것 같죠? 자, 이 상태에서 멈춤을 누르고 다시 1번부터 16번을 고르고, 저는 좀 더 빨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타를 누르시고 0.03보다 좀 더 빠르게 0.02로 해볼게요. 확인을 누르고 재생을 해보면은 훨씬 빨라진 걸 보실 수 있죠. 자, 저는 요 빠르기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내보내냐면, 파일에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원본이 저장이 되시는 거고요. GIF로 내보내시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내보내기에서 웹용으로 저장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사전 설정을 변경하셔도 되고 밑에를 변경하셔도 상관없어요. GIF
여기서도 GIF 대신 GIF를 좀 높은 걸로 128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뭐 32로 하면은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둘 중에 한 군데서 GIF로 바꿔주시고, 자 이렇게 GIF로 바꿔줬죠. 그 다음에 뭐 색상은 256이나 128, 보통 256으로 많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투명도는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기를 아까하고 동일하게 카카오는 360에 360이기 때문에 360에 360 이렇게 지정을 하셔가지고 저장을 하시면은 움직이는 이모티콘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새로 그리지 않고 이동과 왜곡 변형만으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봤고요. 지금까지 강좌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아울러서 저희 전자책 AI 움직이는 이모티콘 전자책을 구매해 주신 구매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I 이모티콘 전자책 저자 토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